굉장히 시장이 빠른 템포로 변동을 우리한테 줄 거다. 차트상의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주도주 타령하면 돈 못 벌어요. 올해 돈을 벌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23년이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작년에 뭐 다 어지간하면 다 돈을 잃었죠. 다 네. 물려 있고 네. 이번 해에 네. 꼭 만회를 해야 되는데 라는 네. 각오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남석관 대표님 오셨는데 네. 남석관 대표님도 주식 인생 20몇 년 만에 작년 적자 봤다고 네. 아마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 시장은 전문가라는 분들도 힘든, 제 기억에도 흔치 않게 기억되는 그런 낙폭이 컸던 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네. 모든 걸 복구하리라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네. 올해는 좀 좋은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 전문가분들은 고수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중수 밑에 네. 중수를 포함해서 하수와 중수 이런 그러니까 분들. 이게 이제 제일 제가 뭐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이러면서 일반 투자가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저희가 생각할 때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봉, 음봉이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부터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문가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죠. 네, 뭐 밸류에이션 대비 떨어질 때마다 사 놓으시면 뭐 이것만 사 놓으시면 이게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얼만데 그렇죠.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데 어떨 때 내가 사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준 가치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쌀 때 사서 뭐 길게 보면 이런 얘기는 올해 시장에서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돈을 벌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올해의 시장의 성격을 규정해야 돼요. 올해 시장이 작년처럼 계속 내리막을 가는 거냐, 2020년처럼 계속 올라만 가는 시장이냐라는 거를 먼저 규정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규정을 지면 올해는 그 많은 증권사들도 이미 전망에서 얘기했지만 상단하고 하단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깊게 뺀 다음 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겪어 나가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녹화 기준 어제만 해도 미국 시장 처음에 좀 PPI 뭐 괜찮으니까 좀 하다가 갑자기 블러드 총리가 50bp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요소들이 1년 내내 이어지는, 말하자면 그런 이벤트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뚝 떨어졌던 거 잘라내고 3,300 같이 팍 올라갔던데 위에 잘라내면 박스권이 약간 상향 이동된 상태로 올해는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런 박스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수급에서의 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수요는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벤트들의 연속성, 다시 말해서 좋은 얘기 나왔다, 나쁜 얘기 나왔다, 좋은 얘기 나왔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시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정해져 놔야 그다음에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진짜 40몇 년의 경험을 걸고 이런 박스권의 시장이면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으면서도 움직이는 시장은 투자하고 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에서 투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성향이 커졌던 게 투기 성향이 커져요. 이런 장의 특징은 무슨 얘기냐? 투기 성향이 커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시장이 빠른 템포로 변동을 우리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올랐다가 하는 사이에 다시 빠지고 이거 이제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샀네 해서 팔면 그 다음날 돌아서고 이게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올 시장은.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흔히 얘기할 때 쌀 때 사세요. 비싸면 파세요.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그거 느낌으로 센티멘탈로 뭐 딱 하면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공포스러운데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그래프예요. 차트. 네. 그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표출되는 그 징표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차트상의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중 가고 말 줄 알았는데 상황 보니까 더 하겠는데 이러면서 마음을 뭐 바꾼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원칙을 정하고 그것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컨대 많이 빠졌을 때 사세요. 그럼 많이 빠진 게 뭐냐? 그걸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이 빠졌다는 게 시장이 역배열이 나타나고 그 주가가 5일선 밑에 그러니까 5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사이에 제일 낮은 가격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그렇죠. 11선이 밑으로 기울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2주 동안이 최근 2주 동안이 제일 바닥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밑으로 바닥만 가고 있으면 무조건 많이 빠졌으니까 사냐? 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라.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저를 꼭 따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래요. 5일 이동평균 선을 일봉이 밑에서 위로 깨트리고 올라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지금 흐름에서 조금 달라지는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보처병.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첫 번째를 나가본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거기서 그게 아니고 트릭이었으면 그냥 그거는 짧은 손절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10일 여러분 보통 이제 증권사에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10일 이동 평균선을 잘 안 보여줘요 차트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마 지정하시고 뭐 그냥 나오는 회사도 있지만 그러면 그 10일 선이라는 게 2주 동안의 평균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슬로프가 싹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봉이 5일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으면서 10일 평균의 파동선이 슬로프가 위로 점차 올라오면서 10일을 뚫으면 2차 매수. 그 다음에 그게 더 올라가면서 20일 위쪽으로 타서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배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5일, 10일, 20일 그렇죠. 사이에. 그러면 그때 마지막 매수,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근데 이제 쫙 올라가면 5일선 위에 계속 일봉이 달리면서 이렇게 이게 무서워요. 언제 팔아요? 되게 간단하죠. 그것도 5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일봉이 위에서 밑으로 딱 뚫고 내려오는 날 첫 번째 매도, 분할 매도. 그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주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주도주 타령하면 돈 못 벌어요. 주도주 없어요. 삼성전자도 2차 전지도 주도주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한적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뭔 주도주가 어떻게 생겨요? 주도주라고 하는 게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 어떤 주식도 파십시오 일단.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네. 그래서 그 지난번 4일날 제가 나왔을 때 3년 꼭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그런 조그만 수익들을 모아가야지 그게 수익이 되지. 이렇게 한 번 사서 뭐 기다렸다가 뭐 빵 터져서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고 실물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꾸 뭐가 나오냐면 희망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야 얘는 뭐 이슈 테마주니까 안 하고 여기는 좋으니까 하고 이런 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2차 전지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2차 전지 좋다고 사라 그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사요? 맞아. 이게 서로가 네. 이후에도 가격이 오른 이후에도 다음 사람이 사면은 벌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렇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거를 계속 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 금리가 뭐 이제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또 다시 50bp 얘기가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25bp, 50bp 하고 이제 다음 FOMC 회의까지 여러 차례 시장을 괴롭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이제 끝 내려 이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대체대조 축소를 하고 있으니까 보나마나 올 하반기가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타이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특히 20년에 봤던 그런 시장을 생각하고 그런 식의 대응 전략을 짜면 올해는 돈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왜 단타를 뭐 이렇게 조장하십니까? 근데 단타라도 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보름 만에 샀다가 팔았다 이게 과연 단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그렇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파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다 종목별로 그런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대로 매매하시는 게 올해의 최고의 대응 전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지금 그 말씀대로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은 막 테마주들이 정말 짧게 네. 순환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네. 어제 올랐네 하고 오늘도 또 오르려나 보면은 아니에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오를 때가 많고 떨어졌을 때 사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사놓고 기다려. 근데 그 떨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그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 차트에서 그런 지표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요거 분할로 조금 사서 기다린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있어야 안 흔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군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우상향으로 좀 쭉 올라가는 네. 어떤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동의는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상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한계요용 체감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는 말로만 얘기했지 실제로 경기 침체 오늘 소매 판매 지수 약간 그거 갖고도 덜렁 자빠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하반기로 가면 그냥 당연하지. 경기 침체가 바로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딛고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점차 스테디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그게 우리가 과거에 2, 3년 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가파른 슬로프로 올라간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네. 근데
이미 기존에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물린 거는 어쩔 수가 그건 없다. 놔두고? 놔두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린 거가 있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이 현금을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것 중에 반이나 일부, 물린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이게 한 번에 복구는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수가 진짜 벼락처럼 올라갔고 3,300이 되면 물린 분들이 전부 해소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100에서 50 가면 이게 반토막 난 거지만 50에서 100을 가려면 이게 더블이 올라야 되는 계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 보시라. 그러니까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런 식의 빠른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기존에 물린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시장이 뭐 내년 후년 진짜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데 그거는 거의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관점. 그렇다면 근데 이런 전략도 요즘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뭐냐면 이미 물려 있는데 일부라도 좀 팔아가지고 더 저점에 사볼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좀 오르면 다시 또 내려가고 하니까 그냥 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팔려면 한참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팔아서 더 낮은 가격에 사는데 그 더 낮은 가격의 기준점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더 떨어지는 기준점을 찾겠다는데, 일봉으로 보면 코스피 차트나 이런 게 아직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었고, 지난번 제가 그 4일날 나왔을 때 역 헤드앤숄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은 오른쪽 어깨가 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2450 정도가 맥시다, 반등에. 이런 말씀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반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냥 반등이냐? 갑자기 악재가 새로운 게 안 나와요. 다 써먹었어요. 작년에 하도 그냥 시장이 어렵게 연말을 끌고 가면서 나쁜 악재를 다 써먹어서 악재 또한 신선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초가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생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파생 쪽에서는 연말에 그렇게 하고 연초에 오르는 것 때문에 롱 쪽에 포지션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할 때도 이거 보니까 또 여기서 그냥 그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는 매매를 안 하면 돼요. 일반 그렇죠. 투자가는.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뭐 헤지펀드나 그런 뭐 세력이라면 좀 웃기지만 기관이나 뭐 이러면 머니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니 게임이 올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은 시장이 투기적 요소가 더 확장되어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올해 들고선 뭐 무조건 이거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정한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거의 100년이 넘게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딱 되면 나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게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배경에도 시장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계속 사고 팔고 4848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투자가 뭐 나는 5% 먹으면 팔아요, 5% 먹으면 팔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5% 먹으면 팔아요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쪽 테마에 많이 몰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아닐 때도 있고, 짧게 갈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점을 우리가 뭘로 인식하냐 하면 차트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이제 투기성이 더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차트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그 차트, 우리가 보통 아까도 다시 한번 좀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면,
오르는 주식이 어떤 모습의 차트를 보였을 때 그때는 이제 무조건 팔아라. 오르는 게 이제 이렇잖아요. 오르는 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막 일봉들이 이렇게 해서 막 괴리도 많이 어떤 분은 뭐 이거 15% 넘으면 파세요 그런데 요즘 같은 장에 15%면 팔아야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전 닷새 동안 평균이니까 하루가 지나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들어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상승 모양을 띈 시장에서는 5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 올라와요. 네. 현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던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던 일봉이 어느 날 갑자기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딱 늘어요. 그럼 1차 워닝. 1차 워닝. 이게 원래 정통적으로 N자형이라서 다시 가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올해는 1자 워닝. 그럼 뭐냐? 갖고 있는 거에 뭐 4분의 1, 3분의 1 일단 매도, 분할 매도. 덜 아쉽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복구해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가면 뭐 그냥 좋은 거고 그래도 그건 내가 이식한 거고 4분의 1은.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파동선이라고 부르는 2주 평균인 11선이 잘 올라가던 게 갑자기 슬로프가 옆으로 눕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10일 이동 평균까지 깨고 내려온다. 그럼 또 한 번 분할 매도. 근데 20일도 깼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다 파시라. 20일 깨면. 그리고 다시 이제 도모하는 거예요. 이 이슈를 가진 이것들을 다시 도모하는 거예요. 다시 다 내려왔을 때. 다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이제 역별돼서 왔을 때 그러면 빠질 때 사세요. 빠질 때가 언제냐? 빠질 때의 기준은 계속 빠지고 있는 ING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300부터 제가 작년에 계속 현금 유지 비율 확 계속 하세요. 이러니까 저 사람은 맨날 무슨 현금 타령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속아서 자꾸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뭐냐면 역배열이 끝나면서 일봉이 제일 하단에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을 때요. 첫 번째. 그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초병. 이게 진가민가 하니까 그때는 그냥 많은 부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보초병을 한번 툭 내보내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일, 20일 이게 역순이죠. 역순. 네, 역순으로 분할 매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올해는. 그게 반도체건 아니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가능하면 소부장 쪽을 말씀을 많이 드린 게 뭐냐면 그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무거운 애들보다는 그런 게 소부장이 빨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고 아니 여기 지금 물리신 것만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더 사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트레이딩 하시라. 네. 올해는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을 모아가는 게 훨씬 낫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뭐 내년 후년 보고 하는 말씀은 저는 이제 뭐 지금 못 드리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일반 투자가 보통 주식을 사서 2주 동안 샀는데 계속 빠지면 이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투자가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좀 멘탈도 편해지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헛된 기대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나친 기대감을 버리면 왜 그러냐면 헛된 건 아니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르길 바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속으니까 그렇게 안 속으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이번에는 갖고 오는 수밖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